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감염병입니다. 수족구병. 이 병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 예방법까지 TV 메디컬 약속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의 김세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족구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염병, 감염병 이런 단어 우리가 흔히들 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 네네. 의미 구분이 좀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감염병이나 전염병을 저들이 이제 혼용해서 쓸 때도 많은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염병이라는 거는 감염 때문에 생기는 병을 얘기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곰팡이나 뭐 기생충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 원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감염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창상, 그러니까 외상이 생겨서 네. 손이나 뭐 발 같은 데 찢어지는데도 주변에 이제 피부균이나 다른 데서 균이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전염된 건 아닙니다. 네네.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전염될 때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동물과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직접 접촉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나 공기 중으로 비말 감염되는 경우도 전염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염병이 감염병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요즘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오히려 전염병보다 감염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곤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역병, 뭐 전염병 네. 이렇게 하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아하.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약간은 이제 감염병으로 다 이제 바꾸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다뤄볼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병으로 칭해지는데 그 네. 가운데서도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법정 감염병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들이 많은데 그 위중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의 어떤 예방 관리를 위해서 이제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제일 심한 것부터 조금 그래도 경한 것까지 1급부터 4급까지 감염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수족구병은 제4급 감염병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4급 감염병은 수족구병 자체는 감염력은 전파력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네. 병 자체가 그렇게 위중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4급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감염병 측면에서는 이제 전파가 잘 되는 것도 뭐 위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병 자체가 되게 위중한 병이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대단히 위중한 병은 오히려 전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걸려서 걸린 사람 거의 대부분이 죽는다. 네. 근데 이게 잠복기도 짧고 빨리 이제 돌아가시면 사실은 옆으로 전파되진 잘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족구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잘 되고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도 길고 이게 중한 경우가 좀 적다 보니까 네. 너무 심하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밀접 접촉자 요즘 뭐 워낙 익숙해진 단어입니다만 집안에 수족구병의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좋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기들이겠죠, 그죠? 아기들은 격리를 해주는 게 맞고 네. 격리를 하더라도 이미 같이 있었던 시간 또는 잠복기 안에서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이라도 혹시라도 너무 이제 컨디션이 절득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같으면 격리를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수족구병은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다고 요즘 같은 가을철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수족구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교수님? 네, 예전에 보다는 지금 조금 늘었는데 네. 2020년, 21년 코로나가 이제 많이 유행하면서
사실은 다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는 시간에는 감염이 덜 됐던 걸로 네. 보이고 그 이전하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다른 해하고 좀 차이는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여름이 지금 거의 지나가고 뭐 초가을인데 네. 아직도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족구병도 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방역 어떤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수족구병이 일시적으로 좀 줄었다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가 많이 돌 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적게 도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에 대한 어떤 관심, 감염에 대한 관심 그런 것 때문에 마스크나 손 씻기 이런 걸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접촉이 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면서 네. 새로 유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영유아 수족구 유행이 이제 대구에서 뭐 많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개 이제 초여름 또는 늦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진행되는데 대개는 엔테로바이러스라는 이제 장 바이러스 또는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감염균이 이 병을 주로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올해가 다른 해보다 점점 늘고 있고 특히나 이 앞 2년 지난 2년에 비하면 급격히 많이 늘은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아주 잘 지키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 그리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격리하고 우리 애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수족구가 의심되면 어린이집을 안 가도록 네.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매 주별로 우리나라의 감염 질환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수족구병이 매년 여름철에 그냥 보시는 것처럼 많이 이제 증가됐었는데 2년 동안은 지금 쭉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네. 이 노란색 표시를 보시면 올해입니다. 네. 다른 해보다 늦게 시작해서 지금 오히려 피크 그렇네요. 쪽으로 지금 오히려 숙제해야 될 상황인데 네. 오히려 지금 피크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부터 전체적인 감염병이 약간은 변화가 왔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등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면서 이제 감염이 뒤늦게 시작돼서 지금 피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 방역이 좀 느슨해진 만큼 코로나 재감염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그 코로나일지 아니면 독감일지 아니면 수족구병일지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특별한 증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잠복기나 아주 초기에는 전신 감염이 이제 발열이라든지 다른 이제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징적인 어떤 피부 소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인가 싶어서 자체적으로 격리하다가 때를 놓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수족구병은 그래도 뭐 때를 놓친다고 해서 막 심각한 병이 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피부에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이 보이면 병원을 찾고 또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수족구병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수족구병은 말 그대로 수족구, 손과 발과 입에 생기는 병이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 풋, 마우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종류 또는 장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가 주요한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징적으로 여름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늦봄, 특히 대구는 거의 봄이 없이 바로 여름을 가기 네. 때문에 봄철부터 해서 늦가을까지. 근데 초가을까지는 사실은 조금 원래 많은 걸로 돼 있고 올해는 지금 다른 때보다 좀 늦게 시작해서 늦가을까지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증상은 말 그대로 수족구에 나타난 것처럼 손이나 발에 수포성 발진, 물집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가장 힘든 거는 입 안이나 입 주변에 물집이나 그 물집이 궤양으로 번져서 애들이 잘 못 먹고 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발열도 생기고 조금 이렇게 몸살 기운 또는 메스껍거나 토하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감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하고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대개 치료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것만 치료를 하면 됩니다.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 발병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 다 걸리는 경우가 많고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어느 어린이집에서 왔다 가면
다음 날 줄줄이 다 따라옵니다. 아. 예,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경우에는 같이 막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됐고, 다만 예방이 어려운 것은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감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 또는 관리 이런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수도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딱히 백신은 없지만 그래도 걸렸을 때 이거 증상을 약간 완화시키는 주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족구 같은 경우는 그런 치료제는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예방 백신도 없지만 또 다른 치료 방법도 없는 걸로 돼 있고,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면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애먹는 경우에 대증 치료를 잘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고, 때로는 엔테로 바이러스 71번 바이러스가 신경학적인 아주 중증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시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대증 치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말 그대로 증상에 대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예. 발열이 심하면 해열제 또는 발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면 물론 이제 해열 진통제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입안에 너무 이렇게 아파서 또는 잘 못 먹고 이래서 탈수가 오면 수액 치료를 한다든지 탈진을 예방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수족구병은 아이들이 잘 걸린다고 해서 소아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소아들 가운데도 흔히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개는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감염력이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더 잘 되는 경우인데, 예. 대개의 바이러스 감염은 아기들, 특히 영아들, 돌 전에 만 1세 되기 전에 아기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은 잘 덜 걸리는 편입니다. 그거는 엄마한테, 건강한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물질들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잘 덜 생기는데, 네. 그래도 물론 이제 생길 수는 있고요. 대개는 1세부터 한 5세 정도까지가 제일 위험한 거로 돼 있고, 네. 물론 그 뒤에 10세까지도 생기고 성인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들 때는 감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감염 환자가 있으면 같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돌 전에는 그래도 엄마의 면역력이 있어서 애들이 괜찮다라고 뭐 방심까지 한 건 아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 지인이 이제 겨우 100일을 넘겼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잘 안 걸리지만 걸리면 아무래도 제일 어리고 또 표현도 할 수 없고, 네. 또 어리면 어릴수록 탈수에 되게 예민하고, 심지어는 너무 어린 경우는 사실은 해열제도 적응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열제도 적극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개 이제 집에 첫째는 이제 어린이집 가서 잘 걸리고 또 그래 맞아요. 크는데, 네. 첫째가 조금 크고 나서 둘째가 아직 어린데 네. 위에 애가 이제 걸려서 오면 밑에는 훨씬 더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행스럽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위로를 해드리자면 둘째가 어린이집 가면 그래도 덜 걸립니다. 예전에 걸렸던 것 때문에. 네. 첫째보다는 둘째가 조금 덜 위중하다고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둘째가 걸리면 예. 그 어릴 때는 잘 걸리지만 그때 걸렸던 면역력이 조금 생기면 다음 걸릴 때는 대개는 경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성인들의 경우에도 수족구병 환자가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병률은 따로 보고된 거는 없고요. 예. 다만 어른들이 애들보다는 안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른들한테는 안 걸린다고까지도 알려져 있었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입이나 손에 딱 표시가 안 나고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는 걸렸더라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보면 핵가족이고 단촐하게 지내다 보면 표시도 나고, 또는 애가 걸린 걸 보면 이제 홍보나 이런 걸 자료를 보고 이제 이게 무슨 병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네. 더 빨리 잘 찾아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른들이 애들보다는 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훨씬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사례는 완전 반대의 경우가 될 것도 같은데요. 네. 첫째가 잠시 수족구 때문에 좀 아픔을 겪었는데 좀 나아진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갑자기 손발에 붉은 반점도 많이 생겼고요. 목도 심하게 따가워서 방송을 못하고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런 사례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증상으로 봐서는 수족구를 맞으신 것 같고, 예. 당시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이거는 아무래도 감염병에는 더 취약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요, 수족구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족구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수두라는 병 있지 않습니까? 네. 수두라는 병. 이 병은 조금 증상이나 이 병을 약화시켜주는 주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족구병도 그런 주사가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백신도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고 지금 더 증상을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주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수족구병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많이 안 된 건가요, 사실? 뭐 중국 계통에서 쓰는 주사가 있다는 이제 뭐 비의학적인 얘기는 있긴 한데 미국이나 이제 발전돼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은 없는 걸로 돼 있고 사실은 수두보다 이제 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아직 안 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의 장. 네. 장이 좀 안 좋으면 네. 수족구병에 잘 걸린다 그러던데 이건 아니죠? 그것도 사실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수족구를 잘 일으키는 제일 흔한 원인 바이러스들이 엔테로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말로는 이제 장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장 바이러스라는 이름 때문에 물론 이제 장염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는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애들이 네. 장염도 잘하고 뭐 다른 감염도 감기도 잘 걸리고 그다음 수족구도 잘 걸리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장이 꼭 안 좋다고 해서 수족구가 잘 걸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장 관리는 잘 해야겠죠. 물론 잘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습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 관한 습도도 있겠지만 뭐 방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습도가 높으면 수족구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던데 이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습도가 높으면 조금 피로감도 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5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 초가을까지는 잘 생기는 걸로 돼 있는데 뭐 해마다 조금 덥거나 또는 유행하는 시기에 조금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덥고 습할 때가 잘 생기는 거는 맞는데 네. 방이나 실내 공간에서 습도가 높다고 잘 생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럼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이렇게 아이 어머님이나 네.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가을철에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겠네요. 네, 네, 또 맞습니다. 관심 있게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족구병에 걸린 산모가 있는데 산모가 낳은 아이가 수족구병의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실제로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엄마가 수족구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수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그것도 완전 100% 맞는 건 아닌데 수두 같은 거는 예전에는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족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걸렸던 애들이 언제든지 뭐 감기 같은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발도 하는 거예요? 재발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재발도 하기 때문에 엄마가 걸렸을 때 그때 잠깐은 뭐 면역이 생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계속 면역을 갖고 있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소문이군요. 네네. 선생님,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그렇다면 전염이 잘 되는 전염병이죠. 이렇게 전염성이 있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학원, 뭐 여타 이런 뭐 단체 생활하는 곳에는 좀 전염력이 빠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알겠는데 요즘 그 애완견 그리고 동물들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애완견이나 이 동물들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건가요, 수족구병이?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간 감염은 이미 다 입증돼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제 사람하고 동물 간에 이제 감염되는 거를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진 거로는 인수 공통 감염에 대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그럼 동물을 통해서는 감염이 되는 잘 게 안 되는 아니라 걸로 있고 사람과 사람이. 네. 오. 뭐 물론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해서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가 이제 인수 공통 감염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염될 때 어떻게 전염되는 거예요, 수족구병? 대개는 호흡기로 비말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감염이 있는 애들이 이제 침이나 이런 것들이 묻혀놓으면 이제 접촉으로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양치 잘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이런 제일 기본적인 감염에 대한 배려 또는 조치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예방에는. 예. 수족구병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수족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장 바이러스입니다. 장 바이러스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엔테로 바이러스라는데 대표적인 이제 RNA 바이러스고 이 장 바이러스 안에 4가지 균주가 또 있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 또 같은 이름의 이제 엔테로 바이러스 이런 4가지인데 특히 이 중에서 콕사키 바이러스와 엔테로 바이러스, 장 바이러스가 불리는 이 엔테로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균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콕사키 바이러스는 가볍게 지나간다고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수족구는 그렇게 사람이 죽는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게는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2009년에 보고되는 논문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한 명의 환자가 어린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개 이제 엔테로 바이러스 중에서 번호가 이제 71번인데 71번 엔테로 바이러스는 대개 수족구도 앓지만 그 후유증으로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수족구가 돌더라도 엔테로 바이러스 71번이 돌았는 해는 심각한 시콜레를 이제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올해는 71번이 돌았다는 얘기는 아직은 보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요 감염은 대개 이제 엔테로 바이러스들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처럼 증상이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족구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부 다른 장 바이러스는 구내염 또는 위장 간염 또는 이 병들이 수막염이나 뇌염 또는 호기 감염 등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형적인 감염 경로는 직접 접촉에서도 생길 수 있고 비말 감염,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나 기침할 때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사람 대 사람,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고 돼 있고 분변에서 경구로 왜냐하면 장 바이러스가 장염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아기들 기저귀나 이런 것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 저런 것들이 이제 오염된 물을 오염시키게 되면 물에서 그다음에 가정 내나 보육시설, 놀이터 같은 데서도 이제 집단 생활을 할 때는 잘 옮기려고 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콕사키 바이러스나 장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증상은 대개는 한 3일에서 6일 정도 또는 교과서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한 일주일 정도 잠복기를 가진다고 돼 있긴 한데 주요 전신 증상은 발열, 처음에 열이 나고 식욕이 부진하고 또는 감기 증상처럼 오기 때문에 대개는 감기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인후통이 생길 수도 있고 소화기 증상도 같이 올 고 특히 정말 특징적인 증상이 피부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족구병 중에 이제 수족에 관한 건데 손이나 발에 수포성 발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에는 주변의 피부 바깥쪽으로 입 바깥쪽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심한 경우는 혀나 인두 또는 입천장, 입술 또는 잇몸까지도 막 흘러서 애들이 아프고 열도 나지만 너무 아파서 잘 못 먹고 네네. 그래서 탈진이 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 또는 팔꿈치 이런 데까지 퍼지기도 하고 몸통이나 엉덩이까지도 퍼지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손과 발, 입, 부위별로 나타나는 증상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흔적이 남거나 또 상처가 이렇게 길게 남지는 않습니까? 대개는 잘 낫습니다. 예. 수두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한 개인데 수두는 대개는 몸통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농포나 뭐 여러 진포나 이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반면에 대개 이제 수족구는 그래도 물집이 있고 그냥 깨끗하게 낫습니다. 다만 그 물집을 애들이 이제 만지작거리거나 이래서 균 감염이 오면 원래는 바이러스 감염이었지만 이체적으로 세균 감염이 오면 네. 조금 더 애먹고 곰고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흔적 없이 잘 낫는 편입니다. 네. 앞서 그 장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또 짚어주셨는데요. 반대로 보자면 장이 약한 아이들이 이런 감염병에 잘 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예, 장 바이러스라는데 그럼 장염 걸리는 애들이 그러냐고 하는데 네. 실제로 딱히 이 장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긴 하지만 장염이 걸렸다고 또는 장이 약하다고 잘 걸리는 건 아니고 다만 그래도 이런 거는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염이 잘 일으키는 잘 걸리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뭔가 약하면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도 잘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도 수족구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보통 이제 이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긴 한데 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애들이 있고 또는 감염이 걸렸는 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건강 상태가 뭐 괜찮다 보면 예. 아주 가볍게 지나가면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분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중화효소 검사 이제 PCR이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검사할 때 그런 검사로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확진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너무 된다는 걱정 안 말씀이시죠? 해도 됩니다. 예. 예. 보면은 드물게 몸통이나 엉덩이에도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위들을 보면은 약간 아토피랑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맞아요. 것도 같아요. 대개는 아토피는 네. 만성 질환입니다. 아. 최근에 열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네, 네.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있었던 가능성이 높고 네. 대개 아토피는 물론 이제 엉덩이나 여러 가지 올 수 있고 목이나 이런 데 올 수 있지만 네. 대개는 대개는 이제 팔꿈치 이런 데 이제 살이 접히는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환도 감별을 해야 될 질환들이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네. 코로나하고 초기에 혹시나 놓치지 않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수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수두든 코로나든 수족구든 빨리 격리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증상이 나타나는 거 보고 그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어린 환자 사례를 직접 준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내용들 좀 보여주실까요? 이 환아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봤던 애기인데 18개월 되는 여자애기가 고열 그리고 탈수 증상으로 이제 외래로 왔고 입원 당시에부터 양쪽 다리 보시면 발과 무릎 이런 데 이제 다수 물집이 생겼고 네. 입 주변에도 작은 물집이 생겼는데 입 안에를 이제 보면 주변에 잇몸부터 해서 혀 그다음에 연구개까지 쭉 많이 퍼져 있었던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발열이 있었고 그래도 빨리 호전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족구도 왔지만 이제 탈수가 되고 있던 과정이라서 탈수를 빨리 조치하고 애기가 이제 입이 아프니까 거의 못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탈수를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입 주변에 생기거나 손 네. 또는 발 이런 데 이제 특징적인 어떤 피부 소견이 보이면 의심하고 중요한 건 빨리 병원에 오시고 격리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살 된 여자애기였는데 고열이 났고 경련을 해서 왔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엔테로바이러스 71번이 도는 경우에는 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게 일어서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아기는 그런 경련은 아니었고 고열이 동반되면서 아마 열성 경련이 같습니다. 응급실로 내원했다가 마찬가지로 입 주변에 또는 입 안에 여러 가지 물집이나 궤양이 있는 것이 봤고 손발에도 물집이 있었고 탈수 증상도 물론 동반돼 있어서 치료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열이 날 때 경련을 할 수 있는 열성 경련이 동반됐고 열성 경련 자체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입원해서 잘 조치하고 치료 후에 퇴원했던 얘기입니다. 참 어른들도 구내염 하나 있어도 참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아이들 입이 저렇게나 이제 헐어 있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애기들이 이제 열도 나지만 네. 입이 아프니까 많이 보채요. 네. 보채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보채는데 억지로 먹이고 싶어서 먹이는데 본인 애기들을 데려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억지로 먹으면 막 토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탈수도 되고 네. 그러면 더 지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이제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병 자체가 더 심각한 병이 되는 경우는 적지만 그래도 탈수가 되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치를 하고 만약에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빨리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하는 것이 빨리 낫고 퇴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탈수 현상이 있을 경우 그리고 열성 경련이 있을 경우라고 고열이 말씀하셨죠. 나면 예. 특히 그 전에 열성 경련을 했던 애 같으면 고열이 날 때는 가능하면 입원해서 안전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좋은 경우에는 또 심각한 합병증을 또 동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네, 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대개는 가볍게 지나간다 해서 우리가 수족구병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는 편인데 네. 그래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상당히 있고 또 특히나 엔테로바이러스 71번은 신경계계통에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막염 또는 수막내염 또는 뇌척수염
뭐 손의 실조 같은 어떤 신경계계통에 중추신경계통에 아주 심각한 병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네. 신경계계통에 남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빈도가 적지만 심장에 심근염이나 심막염 또는 호흡기에 폐렴이나 폐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네,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또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백신도 딱히 없고 치료제도 또 딱히 없어서 대증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통 어떻게 대증 치료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주요 증상이 이제 발열인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열을 컨트롤하고 해열제가 잘 안 들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 치료를 하면서 주사로 해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두 번째로 피부에 생긴 증상들은 그래도 조금 불편감 있고 아플 수는 있지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같으면 대개는 피부에 진통제를 먹거나 아니면 피부에 연고를 발라서 조금 빨리 낫게 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입에 심한 수포나 궤양이 생겨서 못 먹고 이러면 이제 탈진도 더 될 수 있고 탈수가 진행되지 않도록 수액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못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잘 못 먹으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고 네. 그렇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호소할 경우에는 부모님들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어떤 쉬운 대처법 같은 건 없을까요? 왜 수분이 좀 모자란다 아이들이 많이 따가워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가끔 또 먹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저희들이 전공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어른들이.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조금 아이스크림이나 만약에 주스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같은 걸 좋아한다면 먹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탈수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이시는 게 더 안전하고 그다음 실제 아이스크림이 더 나쁘게 감염을 더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특정 상품이 그래서 그런데 쭈쭈바 같은 이제 물을 얼린 것보다는 네. 가능하면 우유나 크림을 얼린 것을 먹는 것들이 칼로리도 섭취하고 또 혹시나 이제 조금 영양 상태가 부족한 경우에는 못 먹었을 때는 흡수가 낫다. 다만 막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초코라든지 호두, 아몬드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는 오히려 목에도 걸칠 수도 있고 또는 애기들이 알러지 있는 경우가 아직 모르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일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뭐 바닐라 또는 딸기 맛 아이스크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안 먹는 것보다는 먹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이 한창 따가울 때는 수족구로 인해서 목이 따가울 때는 사탕을 먹기도 했거든요. 좀 단 사탕을 물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히려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그 사탕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프시면 사실은 입원해서 수액을 맞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연적으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래도 어른이시고 이러니까 잘 참을성이 있으셔서 괜찮았는데 아기들은 사실은 쉽게 탈수가 될 수 있고 이래서 네. 예,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예. 네. 수족구 증상 중 하나가 또 이제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제 열을 떨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게 또 체온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면역력도 또 같이 같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는 이제 아주 저체온이 갔을 때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 있을 때는 네. 체온을 조금은 적절한 체온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열 자체도 애들한테 너무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고열 자체 나는 것만으로도 토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심한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경련하는 애들도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두는 것보다는 적절한 체온으로 빨리 떨어뜨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피부에도 이렇게 물집이 생기거나 또 발진이 생겼을 때 연고를 바른다거나 뭐 물집 같은 게 터트린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곤 하는데 좀 빨리 상처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터트리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감염이 더 될 수도 있고 네. 2차 감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좋고 예. 만약에 이제 너무 아파하거나 2차 감염에서 곪거나 이러면 그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수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가려우면 이제 가려운 거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걸 먹기는 하는데 수족구는 그렇게 가려워서 애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개는 적절하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발의 감염 부위로 인한 발진으로 인한 어떤 전염력은 없습니까? 아마 수포가 있으면 대개는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그래서 가능하면 수포가 있는 거는 가능하면 만지작거리거나 이렇게 안 터뜨리는 것이 좋고 저절로 가라앉도록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 여린 피부에 작은 생채기만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고사리 같은 손과 작은 입술,
발에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은 민진아 씨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귀신 소리쳤어. 18개월 때 열이 나길래 아 이제 감기인가 보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감기약을 지어 먹었는데 먹질 못하더라고요. 먹질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갔죠. 갔는데 이제 입안에 이제 구내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으니까 그때 이제 수액 링겔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왔더니 이렇게 손과 발에 이제 여러 가지 수포가 생겼고 거의 온몸에 거의 수포가 거의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수족구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면 그저 울고 보채기만 했던 작은 아이. 말로만 들었던 수족구병이 내 아이에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을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그날의 악몽 같은 시간은 아이가 수족구병을 앓고 난 뒤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모 마음속에 멈춰 있다. 생길 수 있고 그래요. 당시 승현이는 입안에 크고 작은 수포로 인해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었던 상태. 사실은 손에 발에 생기는 건 그렇게 마땅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또다시 수족구병에 걸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많이 힘들어하고. 바이러스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입안에 아기들 같으면 이제 연구개, 입안 쪽에 연구개가 생기는 걸 보통 이제 구내염 또는 이제 영어로 헐판지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순염은 말 그대로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매나 큰 틀에서 보면 구내염 종류인 것 같고 수족구는 특정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라든지 이제 콕사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특정 바이러스가 손 또 발 그다음 입 이런 데 같이 이제 동반됐을 때 했는데 특징적으로는 입 안쪽보다는 주로 바깥쪽에 그다음 조금 더 심하면 구순염처럼 잇몸에도 올 수 있고 혀에도 올 수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입 주변에 많이 생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볼까요? 손에 예쁜 거 있나 볼까요? 수족구병은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는 감염병. 주로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기도 하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은 일반적으로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데 코로나19 유행 시기엔 잠잠하다가 최근 단체 생활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재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수족구가 조금 돌아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오셨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래도 미열이 있었는지가 며칠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이나 뭐 손발 이런 데 다른 증상이 더 없고 미열도 이제는 영 호전되고 있는 상태고 폐 소리나 입 안에 다른 병도 없이 깨끗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라. 부모의 걱정과 달리 승현이의 건강은 다행히 양호한 상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수족구병이지만 딱지가 가라앉고 새로운 수포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럼 혹시나 이게 흉이 이렇게 질 수 있나요? 예, 이제 피부에 수포나 이런 발진들이 생겨서 보통 대개는 그냥 저절로 잘 가라앉으면 흉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자꾸 만지거나 이제 2차 감염이 생겨서 피부에 있는 세균 감염이 생기거나 이러면 흉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대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족구병 자체는 감염력이 되게 심하게 번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다 집단 생활하는 데서 한번 발병하게 되면 같이 지내는 애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4종 전염병이기도 하고 다만 입에 많이 심하게 아프면 잘 안 먹어서 탈수가 되거나 탈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좋고 특별히 신경학적인 증상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돌 때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애기들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기에 더욱 미안한 부모의 마음. 수족구병은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기에 세심한 관찰과 예방수칙으로 아이들을 수족구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콧물이 나면 바로 중이염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콧물만 살짝 나면 병원에 빨리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이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손도 잘 닦고 양치도 잘 하고 이런 소독도 잘 하면서 네, 그렇게 좀 건조하지 않게 또 그렇게 집에서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염 질환 중에서는 한번 걸리면 면역 체계에서 이제 다시 안 걸리도록 네. 이제 몸이 잘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감염도 있지만 지금 수족구 같은 바이러스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걸리는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리더라도 뭐 특별한 면역 체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서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꾸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수족구병 걸린 경험도 있거든요. 네. 이제 특별히 2번 걸리거나 또는 매년 걸린다고 해서 예. 엄마들 중에는 우리 애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뭔가 좀 지저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런 네.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조금 걸릴 때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걸린 애들 빨리 격리가 되고 어린이집에 안 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걸린 채로 또 오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독 취약하다면 뭐 혹시라도 뭐 유산균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따로 없을까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유산균이 크게 도움되는 걸로 돼 있기는 않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유산균을 먹고 애가 다른 증상이 좋아진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고 또는 식욕부진이 있었는데 유산균을 먹고 컨디션이 좋아졌고 또 밥도 잘 먹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또 면역력도 더 좋아질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 억지로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예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개인 위생밖에 없을까요? 네, 사실 현재까지는 안타깝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돼 있고 예. 뭐 이것만 잘 지키면 또 괜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손위생, 비누로 손 씻고 또는 손소독제를 활용해서 손 씻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들어올 때는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런 제일 기본적인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기침 예절 또 마스크 사용하는 거. 마스크는 사실 요즘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원체 많이 잘 착용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금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런 모임이라든지 마스크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변 감염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또는 단체로 있을 때 더더욱 그런데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의 기저귀나 이런 것들은 만지시면 반드시 따로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발 씻는 거를 철저하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아기가 본인의 아기가 조금 증상이 있다 싶으면 많은 어머님들이 그냥 어린이집 모르고 보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인데 조금 신경 쓰셔서 이제 보내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중요한 거는 인식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몹쓸병 걸린 게 아닌데 네네. 그 걸렸다 그러면 되게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당 하듯이 이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오히려 선뜻 걸렸다는 얘기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격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전에 어린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좀 겁나하는 또 그런 병이라고 생각해요. 손이나 발이나 심하면 목구멍 안에 빨갛게 약간 저희가 어릴 때 알았던 그 수두랑 비슷하게 빨간 반점이 올라와요. 또 목 안에 그게 나면 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요거트만 먹어야 되는 일주일 정도는 꼬박이 아파야지만 지나가는 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수족구가 유행한다고 하면 조금 보내기 꺼려지는 그런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한번 걸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어요. 심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아이도 유치원 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더 잘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가급적 위생을 위해서 씻기고 목욕을 확실히 시키고 재우려고 합니다. 네. 손발 깨끗이 씻기고 그때 그 입에 많이 하는 가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거 특히 더 많이 챙겨 먹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놀이나 이게 피부가 돼 있는 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쪽은 안 보내고 집에서만 거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면역력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 그리고 특히 비타민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 먹고 했었어요. 수족구 병을 완화하는데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부분적으로 오고 같습니다. 부분적으로요? 네.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게 벌이 만든 천연 항생 물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항염 효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동 효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족구 자체를 치료된다기보다는 결국에 수족구라는 병은 손, 발, 입에 이제 여러 가지 수포도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그 치료는 사실은 대증 치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뭐 탈진이라든지 뭐 뇌수막염이라든지 더 중증으로 가는 거를 잘 조치하고 미리 막는 게 중요한데
입안에 구내염이 심하게 있다든지 입 주변에 아프고 뭐 이래서 애들이 잘 못 먹는다면 프로폴리스를 바르면 제가 볼 때는 더 심해지는 항생 물질이니까 더 심해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또는 진통 효과도 좀 있어서 그 대정 치료 말 그대로 증상을 덜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병을 아예 완치시키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는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입안에 구내염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네네. 그 자체 수족구병 자체를 치료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렇군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족구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연들을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예. 5살 아이를 두는 엄마의 사연인데요.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가 나았대요. 완치 판정을 받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좀 긁었나 봐요. 네.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곳을. 그러다 보니 그곳에 딱지도 않고 했는데 네. 이 어머님께서는 이 딱지가 있으니 혹시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좀 의심스러워하던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집 같은 이제 포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같으면 사실 그거는 감염력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거의 다 나았고 완치는 됐던 게 맞다면 그 뒤에 생기는 이제 가렵거나 이래서 긁어서 생긴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제대로 안 보이는 데서 있는 걸 놓치고 완치 판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아마 신중하게 하셨겠죠. 예. 보통 수족구잖아요. 네. 손, 발, 입. 네. 그 이외에도 좀 어디 수포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족구고 이게 이제 영어로도 핸드, 풋, 마우스 이렇게 다 입하고 손, 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저들이 환자를 보다 보면 팔꿈치 또는 뭐 발 뒤꿈치라든지 무릎 심하게는 허벅지나 몸통까지도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기들마다 조금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해마다 조금 도는 바이러스 따라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은 뭐 별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싶으니까 몸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하겠죠. 네. 또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네. 2살이 채 안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족구병에 걸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구내염 때문에 뭘 잘 못 먹나 봐요. 네. 밀식도 잘 못 네. 먹고 뭐 먹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겨우 먹는 게 주스를 이렇게 마시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을 네. 주스에 타서 먹인다고 해요. 네. 이러면은 약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어머님의 걱정입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주스하고라도 같이 먹는 게 낫고, 특히나 이제 입에 많이 이제 수포가 생기고 아프고 이러면 탈수되고 이제 탈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주스라도 지가 좋아서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못 먹으면 탈수 증세가 제일 먼저 나타나겠네요. 네. 발열 증상과 탈수가 되면 이제 걱정을 시작하셔야죠. 네. 주스 먹는 게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네, 그나마. 네. 이번 사연은요, 네. 이게 아이들 어머니의 사연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입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이 발병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아주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본인이 네. 혹시 이게 전염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염된 거죠? 어른들도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있고 한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잘 생기지 않고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무증상 감염이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부분은 수족구 같으면 무증상 감염은 잘 없고요. 다만 잠복기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며칠이 걸리거든요. 보통 한 3일 정도 보는데 3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안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다른 뭐 피부의 발진이라든지 발열 증상이 없다면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네네. 이번 사연은요, 아이를 두는 어머니의 또 하나의 사연입니다. 네. 아이의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런데도 애가 매년 네. 수족구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수족구병이 매년 걸리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주로 이제 많이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장 바이러스, 이제 엔테로 바이러스라는 장 바이러스와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종류가 이제 제일 큰 원인균인데 특별히 면역력을 갖춰서 다시는 안 걸리는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걸릴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단체 생활하는 애들 같으면 많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님이 자기가 아이를
좀 너무 청결하지 않게 키우는 건 아닌가. 좀 나름대로 시선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매년 걸릴 때마다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건 맞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참 유행 시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각각의 애기들 어머님들이 자기 애가 걸렸을 때는 가능하면 어린이집 안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예. 처음에 누군가가 걸렸을 때 잘 격리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안 옮기면 다른 이제 여러 전염이 많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걸린다고 해서 그게 꼭 불결하다든지 이런 건 청결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요. 코로나가 지금 한 이제 3년 좀 못 가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네.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스크도 잘 끼고 있고 또 손, 발 뭐 이렇게 좀 깨끗이 하려고 많이 노력들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최근에는 수족구병을 걸리는 아이들이 좀 적었겠네요. 예전보다는 적었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 코로나19 하고 나서 모든 감염병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감염병이 많이 줄어든 거는 맞고, 거꾸로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그때보다는 살살 더 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2020년에는 정말 모든 일들을 안 맞죠, 하고 맞죠. 뭐 대면 뭐 이런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때는 정말 감염이 줄어서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눈에 띄게 줄은 건 맞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수족구병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수족구병에 대해 조금 더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증상, 그러니까 발열이 생기면 또는 탈수가 생기도록 입이 이제 교양이 있어서 탈수가 생긴다면 그게 증상에 맞는 대症치료가 제일 중요하겠고, 네. 타인한테 감염되는 것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두나 다른 감별 질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 같으면 연락 오고 이러면 응급실에 쫓아가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제일 얘기가 많긴 한데,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병 같으면 코로나 검사하고 이런 동안에 조금 놓치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 그래도 수족구병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또는 피부에 다른 증상이 있으면 빨리 수족구 의심하셔서 그게 맞는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일주일 정도의 그 격리 기간을 잘 지켜서 혹시나 주변에 감염 환자가 있다면 잠복기까지 이렇게 잘 생각해서 격리를 하시고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방역이나 위생 이런 게 같이 조금 그렇죠.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네, 수족구병도 들으셨다시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셔야지만이 예방할 수 있다고 네. 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올가을 가족 모두가 수족구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소아청소년과의 김세윤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제가 요 이제 병원에 발령받고 교수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2022년인데요. 10년 전쯤인데 그때 저보다 먼저 환자가 와 있었어요. 당시에는 머리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고 또 재활치료하던 중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그런 환자였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애를 잃을 위기도 있었고 또 뭐 상당히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저지만 이제 애도 잘 이겨내줬고 또 보호자분들이 너무 극진히 잘 케어해줘서 지금은 퇴원하고 한 10년 가까이 집에서 잘 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어린이처럼 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도움 하에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상당히 마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환자들이 되게 이제 조금 소아과 환자들 중에서는 중환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쟤는 정말 치료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싶었는데도 또 이렇게 잘 이겨내고 보호자분들이 너무 지극정성 잘 관리하셔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애들 볼 때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겉으로 잘 내색하기는 그렇지만 속으로 혼자 방에 가서 좋아합니다.